안녕하세요. 승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경기가 안 좋은지 한산합니다. 최근에 롯데 그룹에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롯데가 원래는 소비재 중심으로 그렇게 커온 기업인데 차입금이 없었던 그룹 중에 하나죠. 지금은 6대 그룹 정도 되는데 차입금이 30조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이 처한 현재 그 유동성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롯데가 과거에 호남석유화학이라고 지금 인수해서 롯데케미칼로 됐죠.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을 중국이 대량 생산하고 저가로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산업 자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선제 공장 한 곳을 셧다운하는 45년 만에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롯데가 차입금이 없어가지고 90년대만 해도 롯데 자체 주식들이 다 그 가격이 높았어요. 차입금이 없으니까 포가 높은 거죠. 그 저퍼주라고 해서 굉장히 1990년대 초중반 저퍼주가 오를 때 롯데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너무 이 그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자금이 엉켜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롯데타워를 뭐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담보로 해서 회사채를 기한이익 상실된 거를 재연장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가 뭐 다 안 좋습니다. 내수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수출도 둔화되는 상황이고 뭐 광주 쪽은 또 만도기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협력업상 한 1,000억 정도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멕시코로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 그 이전 관련해서 벌써 광주 지역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역이. 아무튼 참 지방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하고 국민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경제팀에서. 지금 전 분야에 걸쳐서 어려우니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년 예산 확정을 두고 검사 특활비, 대통령실 뭐 예산 이런 거에 대한 감소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엇갈려 가지고 예산안을 합의를 못하고 야당이 통과시키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저는 정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 탄핵했다고 성명서 낼 게 아니라 자신들 특활비 줄이겠습니다. 국민들 생활이 어렵고 민생이 힘들고 물가가 올라서 저희 특활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겠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창수 지검장 어떻게 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그 수사받을 때 그 하극상을 보였던 본인의 상관을 탄핵한다고 하니까 성명서를 잇따라서 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오히려 지금은 특활비 저희 50% 줄이겠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나와야죠. 그게 솔선수범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도. 내년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대통령실 예산을 20% 30% 줄이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먼저 내시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한데, 오히려 예비비를 6천억 증액시키는 이런 식의 예산을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이 여유있게 쓸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라 상황이. 그런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예산을 줄이면 국민들도 대통령실도 예산을 줄이는구나, 피부로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내놓는 정책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예산안을 좀 줄인다고 그렇게 역적을 내고 야당하고 대화도 안 하고, 검사님들 무슨 뭐 독립군입니까 지금? 성명서 내게? 그 집단 이기주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다른 집단은 뭐 목소리 못 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집단이니까 그렇게 성명서를 내는 거야, 대국민을 향해서. 그러면 결국 그 국회에다가 성명서 내는 거 뭐야? 부장들 내고, 차장들 내고, 부부장들 내고, 평검사까지 다 내세요. 그거는 뭐야? 국민들하고 맞짱 뜨자는 거니까 맞짱 뜨자고. 국민들하고 한번 해봐. 2,500명 검사하고 5천만 국민하고 맞짱 한번 뜨자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나. 니네가 갖고 있는 게 뭐 있어? 캐비넷밖에 더 있어. 니네는 캐비넷 없으면 허수아비야. 그런 정의를 언제까지 할 건데? 그게 정의 실현인가? 뭐 다른 나라에 살아 지금? 솔선수범을 해야지. 저는 여야가 정치적인 불협화음을 떠나서 민생, 경제, 물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상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비상으로. 지금 정부가 재정정책이든 국민정책이든 특별하게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기 위해서 내놓는 게 없잖아요.
국가가 왜 있습니까? 이럴 때, 어려울 때 위기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고 국민들은 세금을 낸 건데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어떡 해요? 오히려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명서나 내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온라인 시장이 발달돼서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내수를 담당하는 로드샵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60, 70%를 인터넷 거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율이 25%에서 19.7%로 내려온 거고 아마 더 내려갈 거라고 봐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줄어가는 자영업자 비율을, 그분들을 이전시키는 어떤 정책이 있어야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게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 주체 바닥이 가게인데 가게가 붕괴되는 걸 보면서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으시면 그거는 그냥 뭐 구조조정을 하겠다? 자연스럽게?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구조조정을 하시겠다는 거네, 그럼. 지금 저성장기로 들어왔죠. 양극화는 더 돼 있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양극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저성장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화는 더 돼요. 더군다나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관세를 60% 정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지난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금을 사모으고 어떤 준비를 해왔죠. 그리고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위안화 줘라. 관세 60% 올리면 위안화 줘라. 40, 50%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충격을 다 흡수시킬 수 있어요. 대신 중국이 기축통화로서의 목표를 일정 부분 포기를 하야죠. 그러면 중국이 위안화 절하야 되면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다 평가절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입 물가 올라서 물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되고 고금리 상황 또 되고, 그런 외생병수에 대한 대응을 고민을 하고 대안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거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러나 금리 자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서 역할이 지금은 떨어졌다. 금리가 만병통치약이 된 경제 상황이 아니잖아, 이제. 그 금리 자체도 외생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재정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현 경제를 진단 잘 하셔가지고 비상대응 정책을 발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심리적인 안정도 갖고
그나마 위축된 구매력도 부분적으로 살아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액션이 없으면,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지금 시장은 그냥 내리막길 타는 추세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여야의 대화가 필요하고 비상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다. 서민들이 정말 힘들어요. 부동산으로 자금이 너무 이동이 돼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 되지 않으니까 자금이 순환되질 않잖아요. 아무튼 지혜로운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주실 거라고 믿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